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여기에 왜 오셨을까요? 옆에 잘생기신 분 앞에 한 분 계시는데 왜 오셨나요? 네,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성장하고자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여기 오신 거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에 열망이 있으셔서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제가 딸아이가 2명 있는데요. 7살, 5살 됐습니다. 오늘도 저기 뒤에 같이 왔는데요. 저희 딸아이한테 수연아, 정연아 신문 갖고 와봐 하면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싫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한테 수연아, 정연아 신문 아래 뭐가 있을까? 장난감이 있을까? 맛있는 과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신문을 들춰보게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욕망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수업에 집중하실 분은 그닥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월세 납입자에서 건물주가 된 그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실까요?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우리 식당에 와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식당에 와주세요 보다는 조치원 복숭아 비빔만두는 30분 안에 솔드아웃 된대 라는 내용이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호기심이 자극이 될까요? 어저께 저희 장원갑 칼국수 매장 사진입니다. 딱 1시였는데요. 장원갑 칼국수는 칼국수집인데도 여름 메뉴가 전혀 없어요. 콩국수라든지 막국수, 냉면 이런 게 전혀 없이 오직 얼큰한 육수에 끓여 먹는 칼국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더운 여름 날씨에 1시에 웨이팅이 40팀 정도 있었고요. 복도에 저렇게 로비까지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인구 4만 명이 채 되는 소도시 조치원에서 연매출 30억 달성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셔야 됩니다.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시면 특별한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손님들은 알아서 스스로 매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대표 메뉴인 차돌 미나리 쌈 샤브 칼국수인데요. 미나리 쌈을 싸서 방앗간에서 직접 찬 참기름에 그 쌈을 찍어 드시고 갈치 속젓하고도 칼국수에 같이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저희 장원갑 칼국수에서만 먹을 수 있는 최초의 메뉴이자 유일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로컬 푸드인 조치원 복숭아로 만든 조치원 복숭아 비빔만두는요. 저희가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 같은 데는 10분 안에 솔드아웃 됩니다. 그냥 이걸 드시기 위해 손님들이 오픈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모든 관점은 소비자가 호기심을 느끼는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저희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정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어서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욕망이 불타오르게 되죠. 처음부터 그래 됐진 않았는데 저희가 한정 판매를 걸어두고 계속 유지 관리를 했더니 더 빨리 손님들이 들어오시고 더 빨리 소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기심을 느끼는 포인트에서 이슈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슈거리는 플레이팅이죠.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음식에도 예쁘고 눈길이 가고 사진을 찍고 싶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이쁜 음식 많잖아요. 단순히 이쁘면 안 됩니다. 저희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팅하는 방식을 저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넓게 펼쳤을 때. 두 번째, 높게 쌓아 올렸을 때. 세 번째, 육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돋보였을 때. 네 번째, 형식을 비틀어서 돋보일 때. 다섯 번째, 기대치 이상의 퀄리티 높은 식재료로 돋보이게 할 때 나눠 보았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리밥 상차림입니다. 오른쪽은 성공적인 보리밥 상차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보리밥 상차림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릇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진을 찍고 싶고 저기에 누군가를 데리고 방문하고 싶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원가 비율은 많이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음식값은 몇천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상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게 쌓았을 때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흔한 냉면의 비주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쌓았을 때 사진이 찍고 싶고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은 원가를 들어가더라도 가격은 2, 3천 원, 많게는 5천 원 이상 더 받아도 가격 저항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매운 갈비찜이고요. 성공적인 매운 갈비찜입니다. 우리 동네 상권에서 매운 갈비찜 2개가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저런 갈비찜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소비 행동 패턴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 매장일 겁니다. 역시 5,000원, 최대 10,000원 정도는 더 받아도 가격 저항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갈비탕입니다. 그리고요, 성공적인 갈비탕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역시 똑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육수 맛은 동일하고 고기의 품질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00원 더 비싸서 안 가실 분 없을 거예요. 이게 소비자 행동 패턴입니다. 욕망을 자극하고 저 사진을 본다면 우리 동네에 있다면 당연히 가봐야 되죠. 안 가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욕망이 없는, 욕망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흔한 일반적인 순두부찌개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순두부찌개인데요. 이 상품은 개인적으로 조금 코치를 해주었던 상품인데요. 과연 보시기에는 순두부찌개인가요? 해물탕인가요? 해물탕입니다.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해물탕으로 표시하지 말고 순두부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에 동일하게 맞췄을 때. 그럼 이런 상품을 받았으면 소비자는 어떨까요? 반응이 생생정보통에 나오는 촬영하는 그런 반응, 와우하는 와우 포인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매장 절대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퀄리티 높은 식재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깃집 쌈 채소입니다. 여기는 성공적인 고깃집 쌈 채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뭐 저게 대단해. 그냥 조금 요즘 저런 쌈 채소집들 많아 할 수 있지만 저희 청주에 있는 어떤 모 삼겹살집인데요. 현장에서 가보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도드라지는데 여기 대표님의 부모님께서 직접 쌈을 기르세요. 부모님이 기르신 쌈을 드셔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부드럽고 그 쌈을 먹어보셨던 분은 그냥 시중에 파는 쌈을 못 먹어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류를 퀄리티 높은 식재료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도한 플레이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꼴값 식당이라는 브랜드를 시작으로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은 일반적인 어묵탕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저런 어묵탕을 팔았을까요? 그냥 내줬을까요? 저는 그냥 내줬습니다. 저런 어묵탕을 아예 그냥 서비스로 내줬어요. 그랬더니 청주의 작은 아파트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는 매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차의 일반적인 샐러드고요. 그리고 그때 그것만 내준 게 아니라 이런 새우튀김 샐러드도 함께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포차의 일반적인 빙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손님께 제공했던 녹차 몬스터 빙수인데요. 저희는 관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주얼 좋다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릴 만한 비주얼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환호를 하시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2015년 제가 했던 정다운 샤브 브랜드인데요. 일반적인 버섯 샤브 야채입니다. 버섯 샤브를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꽃다발처럼 쌓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샤브보다는 훨씬 더 차별화가 돼서 제가 성공적인 외식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제 브랜드인데요. 청주에 있는 생갈비 금성식당이라는 고깃집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깃집의 일반적인 김치찌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고기 주문하면 그냥 나갔었어요. 손바닥보다 더 큰 이런 세숫대와 냄비에 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손님께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도부터 저희가 장원각 칼국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파전으로 놓은 저희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인데요. 왼쪽은 일반적인 파전이고요.
오른쪽에는 성공적인 빈틈없이 꽉 찬 사전입니다.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런 원가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렇게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망했다면 없어졌을 텐데 저는 성과를 내서 조촐한 땅에서 30억이나 되는 건물을 지어서 지금 연매출 30억을 바라보는 매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라. 두 번째, 모든 관점은 소비자가 호기심을 느끼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세 번째, 욕망하는 포인트에서 이슈거리가 있어야 한다. 수업 내용을 전체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각 매장에 돌아가셔서 내 매장에 내 음식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대입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시그니처 한두 개지만 정리해서 이렇게 대표 메뉴를 만드시면 엄청난 이슈거리가 될 거예요. 다 만들어버리면 원가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일부만 만드셔서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